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건 증명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고 어떤 건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무게 부피 없이 위치만 가진 거예요. 일단 점에 대한 정의가. 그런데 제가 점이 하루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서너 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점에 대한. 또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수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너 개보다 더 있대요. 한 7, 8개 있대요. 그럼 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논란에 있대요. 그러면 점을 정의 못하면 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선을 어떻게 정의 못하면 어떻게 면을 정의하고, 어떻게 공간을 정의하냐. 내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물어봤더니 일단 시작한대요. 대략 합의하고. 그런데 공간에 대한 이해 합의가 없어도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공리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점을 증명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기하로 시작한 이 건물 속에 우리가 살고 정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라고 일종의 인간 합의에 의해서 시작한 기하학적 도움을 받아서 100층 넘는 건물들이 존재하고 지하의 건물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건 증명의 영역이고 어떤 건 증명이 필요 없고 어떤 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들 있죠. 그래서 신이 정말 이렇게 있느냐? 요거는 마치 태양이 있는 걸 증명해라 하고 신이 있는 걸 증명해라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바퀴를 생각해 보면 여기 바퀴가 있는데 축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퀴의 그 중앙이 뚫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은 어떻게 있죠? 비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다, 물이 있다 하고 공간이 있다 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공간은 없어서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은 있어서 있는 거고. 다른 말을 해볼까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요 라고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라고 하는 증명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여러 사람이 보거나 연필과 유사한 재질을 가진 어떤 것이 특정한 책상 위에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측정해내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측정이 되겠죠. 내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음식을 공급하고 내 시간을 아껴서 걔의 복지를 돕고 일한 돈을 걔한테 써요.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자체를 꺼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러면서 내가 널 사랑하고 아껴.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그전에도 거짓말 했는데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내가 내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명한다고 할 때 그 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묻고 증명됐다 안 됐다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점, 공간, 사랑, 연필,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각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 존재 자체의 성질이 증명의 방식을 달리하거나 증명이 필요 없거나 증명이 간접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얘기만 더 드린다면 블랙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찰한다는 건 전파나 빛이 반사된 현상을 감지하는 건데 그럼 블랙홀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생긴 모양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추론했고 나중에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는 무엇이 있다를 간접적으로 추론하죠. DNA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DNA를 직접 봤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못 봤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리차드 도킨슨처럼 거의 DNA 결정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The Reality of Magic인가? Magic of the Reality가 현실이라고 하는 마법이니까 The Magic of Reality였군요. 그 책에서 쓴 문장이 아무리 강력한 전자 현미경을 쓴다고 해도 DNA를 관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또 생물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특정한 약품을 처리하면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하튼 아는 한 수학 교수님이 생물학자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기능을 이렇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DNA 구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연구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DNA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어떤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역추론해서.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DNA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과학적 사실이 업데이트가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DNA를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안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생물학교에서는 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못 봤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물학 교수님한테 몇 번 물어보면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물어보면 봤다고 해도 맞고 안 봤다고 해도 맞아요. 못 봤다고 해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DNA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DNA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구조가 뭔지도 알아요. 왜? 추론하는 거예요. 그 주변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해봐라 할 때 그 증명 대상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 논증을 구성해 가지 않으면 연필이 있다는 식으로 너의 사랑을 증명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연필 있다고는 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